두 번째 고비용 저효율 공부의 원인은 도구의 문제입니다.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아시나요?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해리슨 포드라는 영화 배우가 주인공인 그런 영화고, 그 영화 안에서의 직업이 고고학자죠. 그래서 세계 고대 문물 같은 것들을 찾으러 이렇게 다니다가 중동에 갑니다. 그런데 영화가 재밌으려면 늘 죽이려고 아니면 보물을 뺏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죠. 히잡을 둘러쓴 적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들고 있냐면 기다란 칼을 들었는데요. 씩 보더니 웃더니 기분 좀 내겠다고 칼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한참 칼춤을 추더니 공격을 하죠. 공격할 때 그때까지 가뿐하니 주인공이 쳐다보고 있다가 공격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호주머니에서 총을 꺼내가지고 빵 쐈는데 그 장면이 너무 우습기도 했고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그때 배운 교훈이 뭐였냐면 칼은 총을 이길 수 없다. 역사를 보면 역사를 지배했던 시대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두 가지, 좋은 도구를 만들었거나 두 번째 그 좋은 도구를 잘 활용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호주머니 속에 다 있죠. 뭐예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을 만든 회사가, 사람은 스티브 잡스고 회사는 애플이라는 회사인데요. 얼마 전에 세계 1위 기업, 지금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1위 기업 1조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뭐 만들어가지고요? 스마트폰이라는 도구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 그렇다면 공부에 있어서 공부를 잘하는 도구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생기죠. 공부를 잘하려면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요?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요, 연필이래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좋은 연필 좀 사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뭘까요? 노트. 사실은 이제 그보다 조금 넓은 의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볼 때는요, 글이라는 도구를 한번 좀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글. 공부는 결국에 뭘로 하냐면 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교과서도 그리고요, 문제집도 그리고 자습서, 우리가 읽는 책들도 다 글이라는 텍스트를 활용합니다. 근데 그 글을 잘 활용하는 능력을 갖지 못하면 공부를 잘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글이라는 도구를 잘 활용한다는 것은, 활용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제가 4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이 글을 읽는 거죠. 글을 읽을 때 글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집중하지 못하고 공부 잘하기는 어렵겠죠. 두 번째는 내가 글을 읽었어요. 읽었던 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순서에 맞게 설명해낼 수 있는가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글을 읽을 때 사실은 글을 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파악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죠. 바로 글 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어떤 지식과 정보는 머릿속에 저장이 있어야만 써먹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면 써먹지 못하겠죠. 그래서 네 번째 요소는 뭐냐면, 연결고리, 글의 정보 안에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사이에 상관관계를 맺고 있고, 그 상관관계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내 말로 정리해낼 수 있는가, 이걸 조금 이제 어려운 말로는 구조화할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뇌는 연결고리가 있는 것만 기억합니다. 연결고리를 잘 찾아내고 만들어낼 수 있어야 잘 기억하고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능력이 없으면 공부 잘하기는 매우 어렵겠죠. 자, 도구를 잘 활용한다는 4가지 의미. 글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가? 두 번째, 기억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찾아낼 수 있는가? 네 번째, 구조화할 수 있는가? 이런 아이들이 도구를 잘 활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구조화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노트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데 이제 마지막 4번째 요소인 노트, 구조화 능력. 근데 그것을 잘 하지 못하면 그게 이제 도구의 요소입니다.
요소인데 그걸 잘하지 못하면 공부 잘하기가 매우 어렵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런 오해가 생겨요. 그럼 노트법을 배우면 공부를 잘할까? 그런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트하는데 공부 못한 애들이요,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노트하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한 4가지 유형의 잘못된 노트를 쓰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무 프리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지가 써놓고도 지가 뭔 말인지 모르는 노트. 두 번째는 안 보는 노트예요. 열심히 써놓고 다시 안 봐. 세 번째는 베끼기 노트입니다. 베끼기 노트는요, 공부 잘한 애들 뭐 노트를 베껴가지고 공부하는 그것도 효과가 없겠죠. 근데 그보다 더 본질은 노트 정리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도 들어가지고 저거 정리하려고 보는데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떤 게 덜 중요한지 어떤 게 시험에 나올지 시험에 나오지 않을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냥 베껴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필사라고 하죠. 그런 노트는 효과가 없겠죠. 마지막에 조금 심각합니다. 여기서 심각하다는 표현은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가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안 나오는 노트인데 형형색색 노트라는 겁니다. 형형색색 노트는 여러 가지 펜을 사용하고 정성도 많이 들이는데 실제로 성적으로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는 노트를 말합니다. 이런 노트는 써도 효과가 없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도구에 최종적으로 어떤 도구? 공부에 있어서는 노트라고 이야기했는데 노트인데 잘못된 노트가 아닌 어떤 게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를 구분할 줄 알고 그것들을 내 말로 구조화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것을 활용한 노트를 말하겠죠.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한 아이들은 고비용 저율 공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